안녕하세요. 개첩 스토리의 조이스. 하우디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저처럼 365일을 휴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장인들한테는 엄청나게 굿뉴스잖아요. 하루가 새롭잖아요. 근데 이제 공휴일이 늘어나면 여기에 붙여서 또 휴가를 내고 싶은 것도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하루 휴가, 또 반차 휴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재수없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저희 매니저분들이나 저희 팀원분들이 휴가를 내실 때 눈치 보는 걸 제가 느끼긴 해요. 아, 그럼요.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하루 휴가 낸다, 반차 휴가 낸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휴가가 앞뒤로 이렇게 휴일이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길게 내고 싶어. 그렇죠. 그럼 나는 하루였는데 앞뒤로 뭐가 있어. 뭔가 나는 하루 냈지만 길게 낸 사람이 됐어. 이러면 눈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샌드위치 데이에 네. 휴가 낼 때는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나마 있는 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휴가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눈치를 보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도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해봤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휴일이 늘어나니까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직장인이 휴가 내면서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차 같은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진심으로 거의 모든 직장인은 신경을 쓴다고 봐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네. 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는 눈치를 빈다고 생각해요. 월급쟁이기 때문에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네. 눈치를 볼 거다. 안 보는 척하지만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는 뭐 눈치를 안 본다고 하는데 저는 휴가를 거의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눈치를 네. 안 보겠지. 연말에 가는 네, 편이어서 그리고 휴일 같은 거 합쳐서 길게 내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휴일에 겹쳐서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누군가는 또 못 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회사라는 거는 누군가가 내면 한꺼번에 내버리면 회사는 또 안 되잖아요.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내버리면 보스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오퍼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사정은 나 몰라 내 휴가 챙겨야지 하는 직원을 그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보스가 그런 직원들 안 이뻐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 입장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팀원들이 같은 날 또는 장기적으로 휴가를 쓰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쭉 영업직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영업 관리만 잘 되면 사실 크게 상관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 영업 실적에 대해서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인센티브를 받고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면 휴가를 가서 만약에 영업을 못해서 못다한 부분만큼의 실적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인센티브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별로 거기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나한테 받는 월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조이스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영업직만 있는 건 어차피 아니니까 많은 사무직, 월급쟁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이해돼요. 네. 영업직에서 오래 근무했었던 저는 이걸 좀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업직이 아니라면 조이스님 이야기도 충분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조이스님 옛날에 어떠셨어요? 아까 하워드가 좀 휴가를 잘 안 내서 눈치를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좀 눈치 본 적 없어요. 왜냐면 저도 휴가 신청을 별로 안 해서 눈치 보면 한 5%? 그것도 이제 눈치 보는 게 보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직원 눈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를 들면 직원이었을 때 약간 팀원이었을 때는 휴가를 별로 안 가니까 보스 눈치 별로 안 봤던 것 같고 보스가 되면서부터는 휴가를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직원 눈치를 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아 내가 휴가 가도 되나? 이러면서 직원 눈치를 보게 돼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데 직원들이 별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나는 몰아서 끝에 가기 때문이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이 말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하워드가 어느 날 휴가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어렸을 조이스님이 때. 아이냈을 때 하워드가 굉장히 주니어였을 때요. 뜬금없이 아버지 환갑 여행 간다면서 휴가를 신청한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 아버지 화분갑이라고 휴가 신청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네. 그때 좀 바쁜 시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통보한 거야. 너무 놀래서 응? 이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당연하게 그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보내주긴 했는데 아무튼 좀 황당했었어요. 네, 기억이 나요. 주니어 때 시절이죠. 지금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의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권한도 없었고 그냥 이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제가 되게 피칭 도중에 있어서 지금 자료 준비해야 되고 회사가 되게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가족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안 하고 조이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이때 휴가를 가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얼마나 당돌하셨는지 사장님도 좀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 그럼 다녀와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기억에 좀 길게 갔었어요. 그 약간 휴가철이 아닌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전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평생에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계획할 수 있으면 사실은 밀어붙이는 것도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드처럼 뭘 몰라서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서 정말 끝판왕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챙기는 친구인데 정말 상사나 동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얄미운 사람이야. 근데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본인이 1번이에요. 그 친구의 강한 멘탈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쌤 1월 초에 심지어는 12월 말에 그 다음 해 아니면 그 연초에 휴가를 쫙 신청해요. 1년치를요? 네, 캘린더를 이러고 봐. 보고 나서 일정에 자리맞기야. 오빠는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발이 덜 빠른 동료들은 나중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어리버리하거나 눈치 보면서 아니면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가면서 휴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리 뺏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빠. 그럼 또 집가가 밀려. 아니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자리 비울 수는 없어. 이러면서 못해. 자리. 나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저한테 막 어떤 때는 일로 쪼이잖아요. 한 소리 듣고 나가요. 그러면 한 소리 듣고 나서 바로 휴가 생각이 나잖아요. 딱 휴가 신청해요. 정말 그분은 쉬는 게 필요하신 분인가 보네요. 아니요. 멘탈이 강한 거야. 야단 맞는 건 야단 맞는 거. 나 휴가 내는 건 휴가 내는 거. 휴가 내는 거. 분리돼 있는 사람. 진짜 그분은 진짜 훌륭한 직장인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전 너무 부러워요. 갑자기 좀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이제 휴가가 몰렸어. 그래서 우리 팀원들 중에서 몇 명은 야 휴가를 못 쓸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다 불러요. 불러서 휴가를 조정해야 된다. 휴가를 조정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가족이랑 여행 가기로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뭐 하기로 했고 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나가서 의논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너희들끼리 나가서 조율을 해와라. 조율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힘들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어려운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은 동료들끼리 서로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너네들끼리 기브앤테이크 해야 돼. 이거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워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워드가 연초에 계획 잘 세우라고 맨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으로 연초에 휴가 계획을 잘 세우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직원들한테는 그림이 떡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슬기롭게 직원들 주변에 피해를 덜 주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팁 있잖아요. 교과서 같은 팁 말고. 실질적인 팁. 저는 일단 몇 가지 재밌는 케이스 이야기하면 올해 나한테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다. 결혼식이든 그런 것이 있으면 연초 시작부터 그냥 노래를 하면서 그냥 주변에 확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저 휴가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다 씹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 회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겹치더라도 내가 이거를 연초부터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 네가 먼저 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약간 밑작업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매년 하게 되면은 약발이 떨어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이든 아니면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준비하고 계획했었던 건 여행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에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저희 연초 계획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연초 계획을 이야기할 때 올해는 내가 이런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요. 최대한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저희 팀원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냥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도와주는 분위기가, 환경이 조성이 되죠. 또 가능하다면 일을 땡겨서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의 직종이라면 일을 최대한 땡겨서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시간 내에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대행사를 다닐 때 조에이스님이랑 일을 했을 때 많이 썼었던 방법은 저희 클라이언트랑 일이 항상 주거니 받거니 돌아가면서 일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 휴가 때 일을 주는 방향으로 항상 제가 호흡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먼저 일을 좀 바쁘게 해서 이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넘기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이 걸릴 때 그때 제가 휴가를 갔었죠.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걸 저는 좀 잘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시간대로 컨트롤을 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곤 했죠. 하워드가 조금 높은 포지션이니까 약간 그 포지션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근데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약간 주니어에서 여행 같은 건 괜찮은데 보스한테 말하기 조금 껄끄러운 프라이빗한 결혼 같은 수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회사에 알리는 게 좀 적당할지, 너무 일러도 또 너무 늦어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계획할 수 없는 특수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슈라든지 제가 봤을 땐 바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획할 수 있었던 결혼 또는 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의 케이스는 못해도 한 달 최대한 일찍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회사에서 내가 없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준비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눈치가 보이는 분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근데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대한 내 업무에 대한 동료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거겠죠. 또 어쩌면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주니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조이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장인이라면 이 눈치와 이거는 항상 공존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눈치 안 보면서 휴가 갈 수 없다. 휴가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눈치를 보면서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직장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인생 자체가 눈치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